네, 오늘 저는 부산 영도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곳에 해산물을 정말 푸짐하고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회사랑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긴 말 필요 없이 지금 보이는 이 한 상이 5만원입니다. 먹어본 입장에서 2인분은 아니고 최소 3, 4명이서 먹어야 할 양이었는데요. 부산 도심에서 회 3종, 문어, 국물 요리 이 모든 걸 5만원에 즐길 수 있는 이 식당은 어디인지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부산 영도에 위치한 멍텅구리라는 식당입니다. 멍텅구리는 도시철도역과 다소 거리가 있어서 여기서 택시 혹은 버스를 이용해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차를 이용할 시 가게 앞에 한 대가량 주차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주변의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식당에 문의하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안내했으니 지금부터는 음식을 하나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찬 같은 경우는 쌈 채소와 김치, 미역국이 기본으로 제공되었고요. 일반 횟집에서 내어주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얼핏 보기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름의 특색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쌈채소는 양도 양이지만 쑥갓이 있는 게 특이했고, 미역국은 생선 살코기가 들어있는 게 눈에 띄는 점이었습니다. 일단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생선 살코기가 들어간 미역국을 먼저 먹어볼게요. 우선 이 미역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맛으로 간간하고 미역 고유의 감칠맛이 좋아 가벼운 술안주 느낌으로 즐기기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간 생선살은 다소 퍽퍽한 게 흰살 생선과 닭가슴살이 섞인 느낌으로 살코기 자체의 맛이 좋아 넣은 것보단 국물의 생선살 맛을 우려내는 목적으로 넣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미역국을 먹다 보니 제가 주문한 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빙장회. 빙장회란 선원들이 즐기던 방식의 회로 횟감 생선을 얼음에 재운 상태로 보관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수에서 맛보는 선어회의 개념과 거의 같은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거 한 접시에 2만원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고랑치, 한치, 멍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의 경우 잡히는 어종에 따라 상당히 유연하게 나오는 편인데요. 블로그 후기를 보니까 전어, 숭어, 호래기, 참치, 굴 등 생선회뿐만 아니라 해산물까지 골고루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값비싼 회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2만원에 회 또는 해산물을 넉넉하게 준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그럼 구성도 살펴보았으니 본격적으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등가시치. 등가시치는 흔히 고랑치라고 불리는 생선으로 길쭉한 형태와 두툼한 입술이 인상적인데요. 본래 화로 등가시치는 육질이 유연하면서도 아삭함이 있어 식감으로 즐기기 좋은 편인데 빙장회로 즐기는 등가시치는 어떨지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습니다. 원래 이 고랑치라는 생선은 식감이 조금 독특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회는 숙성이 되어서인지 약간 무른 느낌과 탱글함이 같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상반된 질감이 같이 느껴진 이유는 횟감이 얼음에 직접적으로 닿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회의 중심 부분은 단시간 저온 숙성된 느낌으로 연한 단맛과 감칠맛이 느껴졌지만 겉면은 살짝 얼었던 것처럼 수분이 있고 탱글함 대신 연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맛은 담백하고 특별하게 안 좋은 냄새 그런 건 없었고요. 맛 자체로 보았을 땐 무난한 흰살 생선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회에서 식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기존에 선어회를 즐겼던 분들 혹은 회라는 음식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음에 만족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권해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한치. 숙성된 한치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 한치도 어느 정도 숙성이 되어 상당히 녹진하고 약간의 부드러움이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오징어나 한치와 같은 어종은 숙성이 될수록 미끈한 진액이 나오고 육질 또한 연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활 오징어 회를 생각하고 먹는다면 다소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의 단맛과 감칠맛은 더 진해지기에 녹진한 질감에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새로운 느낌의 한치회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멍게. 이 멍게는 초장에 찍어서 맛을 볼게요. 이 멍게 같은 경우는 바다내음 나고 약간의 쌉스름한 맛이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적인 멍게 맛이었습니다. 빙장회라는 메뉴에 나왔다고 해서 멍게도 빙장한 건 아니고 오전에 미리 손질해 둔 걸 내어준 느낌? 그래서 선도 또한 나쁘지 않았으며 멍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양껏 즐기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빙장회를 다 먹어봤는데 옆에 수북히 쌓여있는 쌈야채가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쌈은 상추 외에 몇 종이 더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쑥갓도 있었습니다. 탕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쑥갓이 여기 있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 앞서 먹었던 등가시치 회를 상추와 쑥갓에 싸서 먹어보았습니다.
우선 맛은 회를 막장과 함께 쌈 싸먹는 맛으로 누구나 다 아는 맛이었는데요. 포인트를 짚자면 쑥갓의 향이 연하게 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맛이 더 좋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고요. 그냥 은은한 쑥갓 내음이 좋은 회쌈이었습니다. 이렇게 회를 다 맛보니까 다음 음식이 알맞게 준비되었는데요. 그 음식은 바로 문어.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라 불리는 문어를 주문해 보았습니다. 방금 제가 주문한 문어가 나왔는데요. 비주얼은 정말 큰데요. 지금 이 한 접시에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한 접시에 3만원이에요. 처음에 문어 크기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촬영한다고 더 큰 걸 주신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식당의 블로그 후기를 훑어보았는데 문어 어획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저처럼 3만원에 큰 문어를 즐긴 분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시세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에 3만원에 저 정도를 항상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에서 5만원 정도면 큰 문어 한 마리 혹은 작은 문어 여러 마리를 내어주셔서 문어 하나만큼은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잘 삶아진 문어는 그냥도 먹어보고 문어와 함께 나온 특제 소스에도 찍어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냥 먹어볼게요. 이 문어는 맛있게 잘 삶아졌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집이 빙장에도 유명하지만 이 문어로 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일단 식감부터 말씀드리자면 질기지 않은 선에서 쫄깃하고 탄력 있는 게 따끈할 때 먹는 그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맛은 처음엔 약간 짭짤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그 간이 문어 자체의 단맛을 부각시켜 양념이 없더라도 심심하지 않고 실제로 본연의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만족할 메뉴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양념에 찍어서 먹어볼 건데요. 이 양념은 참기름과 소금, 다진 마늘, 참깨가 들어가 있는데 과연 문어와의 조합은 어떨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먹을 때 문어도 간이 있고 소금장도 짭짤하니까 너무 간이 세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먹어보니까 예상외로 많이 짜지 않고 오히려 더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금이 간을 더해주지만 참깨와 참기름의 고소함과 기름짐이 짠맛 일부를 잡고 소금은 그저 식감만 남겼으며 마늘은 특유의 입맛 당기는 감칠맛과 내음을 전해주어 양념장에 찍어 먹었을 뿐인데 맛난 문어 요리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아귀 지리탕. 지금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요. 여기 있는 음식을 주문하면 이 탕은 기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로그 리뷰를 확인해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불이와도 이렇게 넉넉하게 국물 요리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생선이 많이 들어간 매운탕을 주는데 오늘은 아귀가 들어간 국물 요리가 나왔습니다. 아귀 지리탕일까요? 궁금해서 바로 한술 떠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리탕이 아닙니다. 아귀 수육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국물은 짭짤하기보다는 신맛이 강한 게 향신료 냄새가 안 나는 똠양꿍이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신맛을 제외한 육수 맛은 시원하고 진했지만 이 신맛이 너무 강렬해서 국물을 떠먹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지리탕을 생각하고 먹었다가 깜짝 놀란 수육의 육수였습니다. 그럼 수육이라는 걸 알았으니 아귀 살코기도 먹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약간 겁이 납니다. 그래도 과감하게 맛을 보았습니다. 사실 육수의 신맛이 워낙 강해서 아귀에서도 신맛이 강하면 어쩌나 걱정했었는데요. 근데 아귀 살에선 신맛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상당히 탄력 있고 굉장히 신선한 아귀 수육을 먹는 느낌 같았습니다. 요리의 식초는 다양하게 쓰이는 편인데요. 안 좋은 냄새를 제거하는 목적도 있고 요리의 신맛, 감칠맛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귀 수육은 비린내를 잡음과 동시에 살코기의 맛을 더 좋게 해주는 역할로 보였으며 육수만 먹었을 때 들었던 거부감이 무색할 정도로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아귀 수육의 육수를 뽀얗게 하기 위해서 식초를 넣는다고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비주얼과 살코기 맛에 만족스러웠던 아귀 수육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멍텅구리라는 식당에서 정말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느낀 식당의 인상은 유쾌하다, 가성비 좋다입니다. 유쾌함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자면 일단 사장님 성격이 굉장히 털털하신데요. 그래서 손님에게 최고의 친절함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친근함과 터프함으로 맞이해주셔서 이런 분위기가 어색한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친절하고 깔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아니지만 터프함 속에 인간미 있는 모습과 푸짐한 인심에 나름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가성비 좋다는 건 2, 3만원대의 합리적 가격대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빙장회의 경우 횟감만 좋다면 가성비가 좋은 편이지만 횟감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선호스러움도 있어 수급 상황에 따라 가성비가 애매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하지만 음식을 주문하면 나오는 푸짐한 국물 요리가 있다는 점에서 가성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의 대표 메뉴인 문어 또한 저처럼 저렴하게 바다 온 날에 방문하게 된다면 진짜 알차게 즐길 수 있다고 보고요. 이 정도면 바다 컨디션에 따른 복불복을 감수하고 술과 해산물을 즐기러 가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모로 장점이 눈에 띈 식당이었지만 식당 방문 시 유의할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 이곳의 음식들이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 이유는 사장님이 직접 배에서 물건을 받아오기에 가능한 가격으로 수급 상황이 좋지 않은 날에는 영업을 쉰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휴무가 유연하기에 여러분들이 방문할 때에는 오전에 미리 전화하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